자, 칭찬은요. 첫 번째,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좀 과장되지 않게 느끼도록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까지도 칭찬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우리가 따뜻한 말로 칭찬을 하셔야만 됩니다. 상대에 따라서는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 주변의 인물을 칭찬하시면 또 그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주 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8가지 칭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한번 실습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이 이 칭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요령만 익혀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요령만 익혀서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칭찬 잘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실을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 모호한 칭찬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호하게 칭찬을 하시는 것보단 자네의 귀한문은 정말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어. 굉장히 구체적이죠. 특히 이런 문장에서는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칭찬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칭찬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칭찬을 하신다면 거의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칭찬에는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것이 있는데 외적인 칭찬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용모를 칭찬하시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눈이 맑아 정말 이쁘네요. 이런 칭찬 들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자, 분위기가 데미모를 닮았어요. 자, 요즘의 미인은 당신과 같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손이 예술가의 손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용모를 칭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이나 그 인격에 대해서 칭찬, 이것은 내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좀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특히 외적인 것보다 이런 내적인 칭찬을 했을 때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사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이 분야에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잘할 거야. 당신과 같은 노력가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자네는 성실하고 끈기가 있으니 이 일은 꼭 해낼 거야.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아마 용기가 100배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나 인격 칭찬은 아주 큰 부가가치를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안경테가 정말 멋있네. 너무 젊어 보인다. 이런 칭찬도 좋겠고요. 넥타이가 양복하고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기분 좋으시겠죠? 블라우스가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네요. 이것이 우리가 소지품을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주변을 칭찬하시면 또 그것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아이가 총명해서 사는 재미가 절로 넘치시겠네요.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친구라니 자네 인격을 믿네. 그 친구 때문에 나까지도 칭찬을 듣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수제자라니 참으로 복받은 일일세. 더불어 나까지도 인격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돼서 아주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칭찬하시는 것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 과장이 그러는데 자네 브리핑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칭찬받으면 또 아마 직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당신이라면 모두의 기대대로 할 수 있다고 믿어 추천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자, 간접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도록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인인데 미스 코리아라도 나가야 되겠는걸? 이런 것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멋쟁이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뭐 지나치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칭찬 방법은 과장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칭찬 방법은 성실성을 결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적인 일을 좀 솔직하게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점도 칭찬을 하는 것도 아주 효과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칭찬만을 되풀이한다면 신선미가 떨어지고 실증이 나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것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지 못하는 칭찬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스피치도 독창적인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만요. 칭찬하는 방법도 좀 더 신선하고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칭찬을 받는 쪽에서는 아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또 우리가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아주 즐거운 상황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교통사고는 되게 끔찍했어라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겠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사회나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갖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특정인만 우리가 칭찬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TPO를 잘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말로 칭찬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칭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만큼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성의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진실은 상대방에게 아마 그대로 전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이 상사에게 어머 부장님 참 똑똑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듣는 그 부장님 기분 참 나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칭찬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적절히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칭찬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당사자 주변의 인물도 칭찬하는 것도 아주 칭찬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아주 고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거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주 자네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보기 드물게 신뢰감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까지도 아주 그런 신뢰감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줘서 아주 기분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참 총명해서 사는 재미가 절로 넘치시겠어요.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야, 그 사람이 친구라니 자네 인격을 믿어. 친구 덕분에 나의 인격까지도 높아지게 됐죠. 자, 그분은 수제자라니 참으로 복받은 일일세. 너무나 기분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인정해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칭찬받지 않았음에도 분명히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서 칭찬하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만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평상시에는 인사 한 번 안 하고 공손하게 안 하고 인간관계가 좋지도 않았는데 그 부하 직원이 진급 식사 직전에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어떤 공치사를 하게 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관계가 좋게 형성이 돼서 윈윈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칭찬도 좀 잘해주시고 좋은 표현도 좀 잘해주시고 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